오랜만이지? 응. 오늘은 아빠가 3년 전에 진행했던 세은이가 좋아하는 형사사건 얘기를 해줄게. 세은이 아직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상태 체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 차량에 탄 사람이든 아니면 보행자든 다쳤을 수가 있잖아. 차량끼리 사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 그래서 사고 조치 의무가 있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돼. 다쳤다고 하면 구호 조치를 해야 돼.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해서 구해야 된다는 의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내가 누구인지 알려야 돼. 가해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하면 저 사람이 뺑소니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사실 운전자분들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두 가지 의무, 구호조치 의무 그리고 본인의 신원을 알릴 의무, 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도주치상이라는 뺑소니 범죄로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되고, 사고가 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한 뺑소니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이런 범죄로 의율이 돼. 아빠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치진 않아서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을 받으신 분이었어. 이 의뢰인은 조금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고 계셨어. 근데 이제 운전을 1차로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실수로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 부분을 살짝 받았어. 근데 문제는 경부고속도로 탈 때는 1차로가 무슨 도로지?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버스 전용차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갑자기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갓길로 정차하기 위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이동을 하고 계셨어.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는 나는 그거 못 봤다. 내가 봤을 땐 이 차량이 뺑소니처럼 그냥 정차도 안 하고 가더라. 그렇게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오게 된 거였지. 세연이는 이게 그 운전자, 아빠의 의뢰인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물론 차선을 변경하다 친 건 잘못한 게 맞지만 이걸 피한 게 아니라 갓길로 대고 확인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 그런 건 잘못이 아니지. 근데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갓길로 되려고 하는데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가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 가해 차량 버스를 오인한 거야. 다른 버스가 자기를 사고가 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갓길로 가려고 스물스물 가는데 진짜 그냥 쌩 가버리니까 어쩌지 하다가 그냥 세우지 못하고 거기 그냥 유유히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돼서 벌금이 나오게 됐어. 그래서 이 아빠 의뢰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 벌금 나온 게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빠 기록을 떼봤지. 근데 이제 기록에 그 당시에 사고 차량에 이제 부착돼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고, 해당 사고 현장을 찍고 있던 고속도로 CCTV 이런 게 있었어. 그걸 봤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같은 거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그 부분을 의견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된 건 맞지만 접촉사고가 아주 간단해서 흠집이 약간 난 정도였기 때문에 도로에 뭐 비산물, 파편이 튄 게 아니어가지고 즉시 이거를 처치하지 않으면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는 감속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감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피해 차량을 그래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을 오인한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쫓으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이제 정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주의무 위반을 했는지 법률상 판단을 구한다 이런 의견을 냈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차량이 피해 차량이야. 둘 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 여기는 1차로에서 버스들이 쭉 가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차량을 속도를 막 줄이고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천천히 가니까 뒷차들이 쫙 밀렸지. 이 차는 근데 그 버스를 오인해가지고 이 갓길로 막 빠져나가면서 다른 차량을 쫓아. 그 부분을 어필 했지. 거기다가 고속버스인데요. 예,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이씨 지금 막 나오네요. 근데 저기 나가려고 그러네. 그냥 여기 저 하이패스 그냥 날아서 쫓아갈게요. 그래 되죠?
대전 아예 이 하나 지금도 그냥 가고 있네 걔들은. 근데 지금 그 아빠 의뢰인이 운전했던 차량은 그 번호가 아니었어. 다른 차량이었는데 이분이 버스가 아니라 다른 차량 쫓아갔었던 거였어.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혼자 그걸 앞질러서 다른 차량을 우인해서 쫓아가셨던 거야. 그 부분을 아빠가 적극 어필했지.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거 봤더니 사고 자체도 경미했을 뿐더러 우리가 사고 미조치를 한 게 아니라 피해 차량이 그걸 오인하는 바람에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거기 즉시 정차해서 구호 조치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원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 이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지. 무죄의 달인이지. 무죄의 달인이네. 이 부분을 아빠 의뢰인께서도 난 억울하다 이렇게 어필했는데 그 법적인 의미를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이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아주 간단하지? 어려운 사건 얘기하면 지루해 하니까 아빠가 일부러 간단한 아니 사건. 뭘 지루해. 잘 듣고 있는데 아빠가 잘못 오인한 거. 다음번에는 두 가지 사건 얘기를 해줄 텐데 한 건은 학교폭력의 피해, 한 건은 어떤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피해. 이 두 피해자 다 본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걸 형사고소를 해도 되나? 상대방들은 제대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단지 뭐 민사소송을 해야 되나? 그런데 아빠가 태연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막 소송을 권하지 않거든. 맞아. 근데 이 사건들은 이 사람들이 잘못을 분명히 했고 형법상으로도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서 아빠 형사고소를 하자고 권유해서 형사고소를 했거든. 그래서 참교육을 당한 그 두 가지 사건. 간단한 사건인데 그 얘기를 해줄게. 응, 좋아. 오늘 여기까지. 응.